자, 우리 저번 시간에 동명사 다 끝나고 분사 파트 들어갔어요. 분사라고 하는 거는 이 말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건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히 명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예쁜, 뭐 귀여운 이런 게 아니고 뭐뭐 하고 있는 어떤 동사와 관련된 말들로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분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뛰고 있는 아이, 먹고 있는 아이, 혹은 뭐 깨진 창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분사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 건데 생긴 것은 동명사랑 똑같아요.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를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하고 어떤 경우 우리가 그 전에서는 동명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두 개의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동사에다가 ing가 붙었다고 해서 다 동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분사의 두 번째 종류는 과거분사.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현재 완료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너네가 쌤한테 이 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에요. 이거 지금 갖고 있나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사실 규칙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일단은 불규칙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애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지 멋대로 하는 애들이어서 우리가 규칙을 얘네들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따로 외워줘야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파트에서 현재분사, 과거분사라고 할 때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여기 이 칸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라고 말하는 그것 중에 이 세 번째 칸을 우리가 볼 겁니다. 과거분사라고 써져 있는 거. 모든 동사들은 자 기본 얼굴이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변화하면 과거형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지. 자, 규칙을 따른다는 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이든 과거분사형이든 둘 다 사실은 동사에다가 ed만 붙이면 되는 규칙이 원래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사실은 이렇게 규칙을 따라줍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물론 여기 없는 것도 있겠죠? 몇 가지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은 현재형과 과거형이 완전히 다른 단어 또 과거형에서 한 번 더 변화를 하는 이 과거분사 형태가 완전히 다른 애들도 있고요. 특이하게 컷, let, put처럼 생긴 게 모두 다 똑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의 이렇게 불규칙 하더라도 과거형이랑 과거분사는 똑같이 생긴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make, made, mean, mint, meet, 이런 식으로 과거형이랑 과거분사형은 똑같이 생긴 애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를 과거분사 형태로 바꿀 때 거의 대부분은 ed만 붙이면 되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우리가 자주 보면서 문제 풀 때도 이거 확인하면서 문제 푸시고요. 어떤 애들은 좀 달라지는구나, 어떤 애들은 좀 불규칙하구나 이런 거를 눈에 좀 이거 두 개 하면은 금방 외워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줄여서 영어로는 PP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배울 건데 일단은 분사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동사에서 온 거죠. 둘 다 현재분사도 과거분사도 기본적으로 동사를 변화시켜서 만든 거잖아. 자, 이름에 현재, 뭐 과거 이런 것이 붙었다고 해서 현재분사는 진짜 현재 시제에만 쓰고 뭐 과거분사는 과거 시제에만 쓰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요. 의미에 따라 나뉜다 그랬어. 자, 현재분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뭐뭐 의미가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뛰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 running child 뭐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뛰고 있는 아이. 근데 우리가 과거분사로 기본적으로 쓰면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뭐뭐 된, 뭐뭐 당한. 그래서 우리가 약간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ran child라고 하면은 우리가 뜻이 어떻게 되냐? 자, run이라고 하는 동사는 run, ran 이렇게 갑니다. running child 하면 뛰고 있는 아이죠. 근데 ran child라고 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뛰게 된,
뛰게 당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뛴다는 그 동작을 당하게 돼요. 그게 아니죠?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뛸 수 있잖아. 주어가 뭔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부르고요. 당하는 걸 수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들어볼까? break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break의 뜻은 뭘까요? break? 깨다예요, 깨다. 기본적으로는 깨다입니다. 부수다, 깨다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breaking window와 broken window가 있습니다. 여기 breaking은 현재 분사를 쓴 거고요. broken은 과거 분사를 쓴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자, breaking window라고 하면은 창문이 자기가 스스로 깨는 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깨는 게 돼. 근데 그건 안 되지. 창문은 어떤 거야? 창문은 사실 깨진 거죠. 창문은 자기가 혼자서 못 깨지잖아.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이라고 보고 깨짐을 당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분사 형태로 써 주어야 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랑 뭐뭐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우리 동명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재 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거야. 일단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예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기본적으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럼 현재 분사는 뭐냐면 얘는 그냥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뭐 하는 이야. 그 말은 뭐냐면 현재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뛰고 있는 아이, running boy, 뭐 eating boy, 혹은 studying boy, 뭐뭐 하고 있는 아이. 근데 동명사는 이미 명사입니다. 이미 얘 자체로도 명사가 되는 거예요. I like running. 나는 뛰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역할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좀 꾸며줄 수 있다. 깨진 창문, 먹고 있는 아이,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으로. 자, melt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녹다예요, 녹다. 고체가 액체로 되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녹고 이런 거. 자, melting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녹고 있는 아이스크림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뭘 볼 거냐면은 유닛 66을 볼 건데요. 이번에는 분사 중에서도 좀 어떤 애들을 볼 거냐면 사람의 감정을 좀 나타내는 그런 종류의 분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네들이 들어본 적 있는 동사들일 겁니다. 동사에서 온 거니까요. 첫 번째, 자, interesting과 interested. 너네들이 다 들어본 적이 있죠? 대충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해하다는 understand인데 interesting 하면 약간 흥미로운 이런 뜻이 있죠. 그러면 어떨 때는 왜 interesting 현재 분사를 쓰고 왜 어떨 때는 interested 이들을 쓸까요? 과거 분사를 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surprising, surprised 혹은 pleas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interesting, exciting, boring, shocking, satisfying, confusing 이런 거. 뭐 혼란스러운, 즐거운, 놀라운, 재밌는 이런 사람의 감정과 관련된 말들을 이런 거 있어요. 자, 근데 어떨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쓰고 어떨 때는 이들을 쓰고 왜 그럴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surprising, ing랑 같이 쓸 때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라던가 나를 재미있게 만든, 내 흥미를 끌어들인 어떤 물건이라던가 내가 재미있는 것 그런 걸 씁니다. 그러면 surprised라던가 이렇게 pp를 쓸 때는 뭐랑 쓰는 거냐면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간단하게 정말 단순하게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런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될까? 자, 어떤 명사,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interest라는 동사의 뜻은 재미있다가 아니고요. 흥미를 유발시키다 라는 뜻이야. 뜻이 재미있다가 아니에요. interest라는 말 자체가 흥미를 유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요즘 너네가 흥미 있는 게 뭐니 얘들아?
예를 하나 들자. 게임이요? 자, 발로란트요? 아니요. 자, 게임이라고 하자. 자, 유성아 너는 가만히 있었어. 너는 가만히 있었지. 근데 게임이 너한테 흥미를 유발시킨 거라고 보는 거야. 영어에서는. 그치?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게임을 보고 너가 흥미가 유발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흥미를 유발시키다라고 하는 interest를 쓸 때는 어떤 게임이 재미있다라고 할 때는 it's interesting 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흥미를 유발한 거니까. 자, 그럼 나는 그 게임에 의해서 흥미가 유발됐죠. 사람한테 쓸 때는 I am interested 이렇게 쓴다고요.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이돌 혹은 뭐 게임, 옷, 패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의 흥미를 유발시켰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surprised도요. 놀라다 라는 뜻보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라게 하다. 원래 뜻은 그래. 너네가 착각하기 쉽지만 surprise는 놀라다가 아니고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야. 놀라게 하다. 그러면 자, 나를 깜짝 놀래킨 게 있겠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훅 튀어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고양이에 의해서 내가 깜짝 놀라진 거죠. 이 고양이가 나를 놀라게 한 거지. 그래서 만약에 고양이한테 쓸 거면 the cat is surprising 이라고 하는 거고 이 고양이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게 된 거면 I am surpris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 차이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어떤 단어들이 있냐? surprising 하면은 놀라게 하는 그 물건한테 쓰는 거예요. 나를 깜짝 놀라게 한 뭐 유령, 뭐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걔네들한테 쓰려면 that's surprising 그것은 깜짝 놀랍다 이런 말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귀신, 뭐 유령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으면 I am surpris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amazing 놀랍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amazed 내가 깜짝 놀란 거죠. exciting 이것도 그거 되게 재미있다. The game is exciting. 그 게임이 나를 이제 흥분시키는 거니까. 혹은 내가 재밌으면 내가 이제 신이 났으면 I am excit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interesting도 마찬가지. interested 흥미있는, 재미있는. boring 지루한. boring 하면은 나를 지루하게 만든 뭐 공부가 지루하다 그러면 the studying is boring 이렇게 쓰는 거고요. 스터디 때문에 나는 지루해졌잖아요. 그럴 때는 bored라고 쓴다는 거예요. 쇼킹, 깜짝 놀라기. 그 단순히 쇼이라 그러면 아이고 놀라라 이게 아니고 진짜 막 충격받은 막 이런 의미일 때 쇼크를 씁니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충격적이거나 뭐 어떤 뭐 영화가 충격적이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쇼킹이라고 하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으면 I am shocked 이렇게 씁니다. confusing, 혼란시키는 confused 하면 내가 혼란스러운, 사람이 혼란스러운. disappointing 하면은 실망시키는 혹은 내가 실망했으면 I am disappointed 이렇게 됩니다. embarrassing 하면은 당황하게 하는 embarrassed 하면 내가 당황한 이런 거고요. annoying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짜증난다 그럴까? 그래 숙제가 짜증난다 할까요? The homework is annoying. 왜냐면 그 숙제가 나를 짜증나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짜증나진 거죠. I am annoyed. 내가 짜증이 났을 때 이렇게 씁니다. touching. 감동을 주는. touched 하면 내가 감동받은. 나 감동받았어 라고 얘기하잖아. 한국말로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봅시다. 705번 봅시다. 705번. Her accident was surprising news to us 라고 합니다. 그녀의 accident가 사고죠. 그녀의 사고는 뭐였냐면 surprising news래요. 왜 여기에 ing 현재 분사를 썼을까?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이 놀라게 한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 뉴스, 소식이라는 이 말을 수식을 할 때는 surprising으로 써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surprised news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식이 깜짝 놀란 게 돼. 소식이라는 소식이 깜짝이야 한 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소식이라고 하는 이 뉴스는 깜짝 놀라게 만든 거니까 surpris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To us, 우리한테. 706번. 그러면 볼까요? surprised 여기서는 또 surprised라고 해서 과거분사를 썼네. 왜 그럴까? 뒤에 look이라는 이거 있죠? look은 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명사로 쓰면은 표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봐봐. 사람의 표정은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게 아니고 놀람을 당한 거죠. 놀라게 된 거죠. 표정. 그래서 surprised라고 합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래진 그런 표정이라고 쓰기 때문에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로 씁니다. 놀란 표정이 appeared 나타났습니다.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 너네가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을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인터레스티드냐 인터레스팅이냐 구분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너무너무 내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너네가 길노트 숙제할 때 그냥 대충 뺏겨 쓰지만 말고 이게 왜 인터레스팅인지 어떤 이유에서 인터레스팅 ing를 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숙제를 해보십시다. 자, 그럼 볼까요? 707번 볼게요. I saw 나는 봤다 an interesting documentary를 about whales. whale이면 고래죠, 고래. 다큐멘터리 뭔지 알죠? 다큐멘터리 그 TV에서 하는 뭐 생로병사의 비밀 뭐 무슨 뭐 북극의 눈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다큐멘터리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터레스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다큐멘터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꾸며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본 사람은 이걸 본 건 나죠. 나의 입장에서는 나는 흥미가 유발당한 거잖아. 만약에 이걸 보고 내가 재미있었다라고 하려면 I am interested 였겠지만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흥미를 유발시킨 것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를 꾸며줄 때는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해석해볼까요? 나는 봤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재미있게 만든 재미가 있는 물건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ing,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재미가 있었으면 사람한테는 interested, 이들을 쓴다는 거예요. 자, 나는 봤다.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근데 뭐에 관해서? 고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다. 이렇게 되겠죠? (708번) 볼까요? He has a few annoying habits. habit이 뭘까? habit? 좀 비슷합니다. 취미는 합이고요. habit은 습관이에요. 습관. habit 하면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너무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a few annoying habits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여기서 annoying은 그럼 뭐를 꾸며주는 건지를 먼저 봐야 돼요. 뭐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habits을 꾸며주고 있어요. 일단 annoying이라고 하는 거는 짜증나게 하느냐. 왜 annoying을 썼을까요? 이 습관이 짜증나게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진 사람은 누구야? 나겠죠. 그럼 나는 I'm annoyed 이렇게 되는 거고요. habit은 짜증을 나게 만든 거기 때문에 annoying 현재 분사를 쓴 거예요. 그럼 볼까? 그는 가지고 있다. a few라고 한 몇 가지의 이런 뜻입니다. 몇 가지의 짜증나게 하는,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짜증나게 하는 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짜증나게 하는 습관들을 다 되었나요? 자, 709번 볼까요? Disappointed fans slowly left the stadium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disappoint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실망하다가 아니고요. 실망시키다예요. 원래 뜻은. 자, 그러면 여기서 왜 disappointed를 썼을까? 지금 보니까 대충 느낌이 실망한 팬들일까요? 아니면 실망시킨 팬들일까요? 실망시킨이라는 뜻이었으면 disappointing이 되는 겁니다. 실망시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실망시킨 거야? 아니면 실망한 거야? 팬들이. 천천히 left 빠져나갔다 떠났다 the stadium 경기장을 이니까요. 실망시킨 팬들 같아요? 실망한 팬들 같아요? 그쵸, 실망한 거죠. 실망했다는 거는 어떤 뭐 실망하게 만든 뭐 그런 게 있겠죠? 가수든지 그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실망하게 한 거고 나를 팬들을 실망하게 한 거죠. 그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시켜진 거지. 좀 이게 구분이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분사를 쓴 거예요. 실망한 팬들은 슬로울리 천천히 떠났다 left 떠났다 경기장을. 자, 그럼 만약에 선수 뭐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야구를 봤나? 뭐 그 예를 들어서 선수들 때문에 실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수들이 실망을 시킨 거죠. 그 선수들한테 쓰려면 disappointing player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실망하게 한 거니까. 그래서 ing를 쓸 때는 이제 선수들한테는 ing 쓸 수 있어요. 실망시킨 선수들, 실망한 팬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팬들이 실망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의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 어떤 위에서 봤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disappointing, 뭐 satisfying 뭐 이런 것들은 보어 자리에 쓰여서 목적어의 감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어 자리라고 하는 거 일단 보어가 뭐였지?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어 자리에 쓰여서 주어나 목적어의 감정을 설명할 수도 있다. 자, 주어나 목적어가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일으키면 ing, 감정을 느끼게 되면 pp로 써야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 예문을 보면서 더 봅시다. 710번 볼까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looked. 자, 우리가 look이란 동사는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look이라고 하는 게 looked surprised래요. 어떻게 보인 걸까? surprised 하게 보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왜 굳이 surprised 과거분사를 썼을까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everyone이죠? 모든 사람이 놀란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럼 이 모든 사람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놀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딜을 쓴 거예요. 감정을 everyone이 느꼈잖아. 느끼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감정을 느꼈으면 pp.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내가 느끼게 만들었으면 ing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everyone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surprise, 깜짝 놀라는 감정을 느꼈으니까 우리가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놀란 것처럼 보였다 at the result. 자, 그러면 놀라운 결과라고 하려면 우리가 surprised result일까요? 아니면 surprising result일까요? 응? surprising입니다. 자, 결과 때문에 everyone이 깜짝 놀랐죠. 그거는 이 결과라고 하는 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일으켰잖아. 이런 경우에는 surprising result라고 합니다. 711번 볼까요? 추워요? 온도를 좀 따뜻하게 올려줄게. 그래도 추우면 5분 후에 다시 말해줘. 711번 볼게요. Traveling in winter 이 주어죠.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makes 만든다 me 나를 excited 하게 만든다 신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왜 exciting이 아니고 excited를 썼을까요? 자, excited 한 게 지금 누구야? traveling in winter이 아닌 me야. me죠. 자, 만약에 traveling in 겨울에 여행하는 것은 재미있다 라고 하려면 traveling in winter is exciting 이라고 했을 것이에요. 왜? 겨울에 여행을 하는 이 행동이 내 감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ing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신나게 된 게 목적어인 me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감정을 느낀 거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게 되면 IPP 쓰라는 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excited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traveling in winter is exciting 하면 맞지만 me excited 하게 된 것이 목적어인 나이기 때문에 나는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712번 봅시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Some of road sign 이 주어일 겁니다. 자, 그러면 road sign이 뭐야? road sign? road가 뭐야? road 길. sign은 뭐야? 표지판. 그 말은 도로 표지판이겠죠. 자, 도로 표지판의 some 몇 가지는 일부는 very confusing. confuse라고 하는 동사는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럽게 하다. 그러면 볼까요? 왜 confusing ing를 썼을까? 몇몇의 도로 표지판들이 confused한 감정을 느낀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죠. 그래서 ing입니다. 얘네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ing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 표지판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만약에 we하면 we are confused 라고 써야겠죠. 감정을 느끼는 우리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정리해서 해석을 써볼까요? 도로 표지판의 일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 혹은 혼란스럽게 하다. 혼란스럽게 한다. 둘 다 됩니다. (713번) 볼까요? The ending of the book까지가 주어가 될 겁니다. 엔딩은 그냥 뭐 해피엔딩, 새드엔딩 할 때 그 엔딩이에요. 결말이란 얘기입니다. 결말인데 어떤 결말? of the book. 그 책의 결말은 disappointing. 이건 왜 또 ing일까? 책의 결말이 실망하는 감정을 결말이 느낀 게 아니죠. 감정을 독자한테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ing를 쓰는 겁니다. 그 책의 결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너네가 자 문제를 풀 때에도 주어가 이 문장의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골라줘야 돼. 그 책의 결말은 실망스러웠다. (714번) 볼까요? We found 우리는 느꼈다. 그의 attitude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을. 왜 여기에서는 ing를 썼을까요? 우리는 느꼈지. 그의 태도가 짜증 난다는 것을. 그러면 짜증이 나는 이 짜증이 나게 하는 게 지금 뭐예요? 짜증이 나게 우리야 아니면은 그의 attitude야? 짜증나게 만드는 게. 우리는 그치 우리의 그의 attitude가 지금 언어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짜증이 났지. 우리는 annoyed 했죠. 근데 짜증을 나게 만든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 his attitude이기 때문에 얘네가 his attitude가 그의 태도가 우리의 감정을 불러 일으킨 거니까 ing를 쓴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짜증 났다 라고 하려면 we were annoyed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느낀 거니까. 해석해 볼까요? 우리는 느꼈다. 그의 태도가
짜증 난다는 것을. 두 문제 더 풀고요. 체크업까지 풀 겁니다. 715번 봅시다. She seemed very interested in editing video라고 합니다. 여기서 seem이라고 하는 동사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뭐인 것 같다 라는 뜻입니다. seem이라는 게. 그러면 뭐뭐인 것 같은 거야? interested인 것 같다. interested 해 보였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왜 interested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녀가 다른 사람한테 흥미를 유발시켰으면 interesting인 거고요. 근데 이건 어때 지금? 에디팅 비디오 하는 것에 얘가 지금 흥미를 느낀 거잖아. 흥미가 유발된 거죠. 그래서 interested인 거예요. 에디팅은 뭐야? 에디트하면 편집하다입니다. 에딧. 그러면 에디팅 ing 붙였죠? 우리가 동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동사에다가 ing 붙인 것이 우리가 동명사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편집하는 것이라는 뜻이 되죠. 영상 편집하는 것, 그냥 영상 편집이라 할까요? 영상 편집에 라고요. 인 에디팅 비디오를 영상 편집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앞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녀는 흥미 있어 보였다. 흥미 있는 것 같았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716번 볼까요? embarrassing이랑 embarrassed랑 또 다르죠. embarrassing면 당황하게 만든 거고요. embarrassed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럼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eemed가 또 나오네요. 뜻은 뭐뭐인 것 같다, 뭐뭐 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배우는 뭐뭐 해 보였다, embarrassed 해 보였다. 왜 여기서도 ed일까요? 왜? 배우가 다른 사람을 당황시킨 거면 ing인 거고, 배우가 당황을 한 거면 ed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배우가 했죠. 그래서 ed입니다. 그 배우는 당황한 것 같았다. By the question. question 질문이죠. 그 질문에 여기까지 됐나요? 다 썼나요? 체크해 봅시다. 자, 네모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너무너무 내기 좋겠죠? 풀어볼까요? He was excited about going on trip. 여행을 가는 것에 흥미가 유발된 거예요? 흥미 유발시킨 거예요? 그니까 된 거죠. 그러면 뭐 써야 돼? excited를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똑같은 말은 뭐냐? going on a trip. 여행 가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야? 재미있게 된 거야? 재미가 있는 거죠. 흥미 유발시킨 거죠. exciting. 이럴 경우에는 exciting. 이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satisfy라고 하는 동사는 만족시키다라는 동사예요. 만족시키다. 자, 그러면 satisfying이면 만족을 시킨 거죠. satisfied면 만족을 된 거죠. 만족을 한 거죠. 그럼 볼까? You can have, 너는 가질 수 있어. 만족스러운 혹은 만족한 식사를 여기에서. 식사가 만족을 한 거야? 식사가 만족스러운 거야? 만족스러운 식사겠죠. satisfying입니다. 이걸로 만족을 한 건 나니까.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satisfied가 되는 거예요. 런치가 나를 만족시킨 거기 때문에. 3번
자, I am interesting이 되어버리면 내가 흥미를 유발시킨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는 뭐야 지금? 나는 흥미가 유발된 거죠. 뭐에? taking photo, 사진 찍는 것에 흥미가 있다. 내가 interest라는 흥미라는 감정을 내가 느꼈으면 ed, 과거분사. 하지만 흥미를 유발시킨 쪽이면 ing.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taking photo, 사진을 찍는 것은 interesting이야, interested이야? ing이죠. interesting, ing입니다. 4번 his long speech, 그의 긴 연설은 만들었다. 사람들을 보링일까요? 볼드일까요? 사람들이 볼드죠. 사람들이 감정을 느꼈으니까 볼드, 지루함을 느꼈으니까 볼드. 자, 그러면 그의 긴 연설은 보링이야, 볼드야? 보링이죠.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만들었으니까 보링입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 자, 학생들이 혼란스럽게 만든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워하죠. 감정을 느꼈죠. 그럼 이건 뭐야? 뭘까요? ed 맞아요. confused. 학생들이 혼란스러움을 느꼈잖아. 그러니까 ed가 맞아요. 근데 보세요. 충격적인 결과. 쇼크를 쓰라고 합니다. 자, 결과라고 하는 게 충격을 느꼈어요? 아니죠. 충격을 준 거죠. 그러면 쇼킹. 뭐야, 왜 안 써지지? 신나는 경험들. 자, 경험이 신남을 느낄 수 있어요? 안 되죠. 신나게 만드는 거죠. exciting. 이 경험들로 내가 신이 났으면 I am excited가 되는 거라고. 자, 실망한 손님들. 손님들이 실망을 느꼈죠. 그럼 뭐야? 응? ed, 그치. disappointed customers. 그 만약에 실망스러운 레스토랑이라면 it's disappointing 레스토랑이 되겠죠. 5번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 ing죠. touching 이겠죠. 이걸로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I am touched가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요. 우리 리딩 합니다.